사실 내년 기업 실적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이 아래 공포, 리세션이 네. 아닐까라는 네.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경기 침체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? 이게 그러니까 경기 이게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내년에 일단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경기 침체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거든요.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. 아니다. 이걸로 나눠요.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좀 잘 안 가는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고 네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한 3분기부터는 좀 경기가 터닝하지 않을까. 이건 뭐 꼭 제가 했던 얘기보다도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하셨어요. 네. 뭐라고 했냐면 빠르면 내년 3분기에 아마 반도체 경기가 터닝할 것 같은데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. 예, 수출에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년 3분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 경제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.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만약에 3분기에 반도체가 좀 터닝을 한다면 충분히 좀 우리나라 경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 이건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거든요. 네. 이게 보통 하락을 하면 평균을 내봤어요. 그러니까 하락기의 평균이 꼭 이 수치에 대입하는 건 아닌데 평균을 냈더니 22개월 빠져요. 내려올 때. 근데 네.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럼 이제 그 평균으로 봤을 때 5개월 남았죠. 그러면 12월부터 1, 2, 3, 4 하면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. 그럼 이제 얼추 좀 내년 한 2분기 중반부터는 경기가 좀 이제 바닥 찍고 돌릴 수도 있겠구나. 이걸 좀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내년 하반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이 아마 앞으로도요 리오프닝은 지금 시작은 했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 사망자가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하면 네. 지금 요즘에 이제 중국도 집계가 잘 안 나오잖아요. 너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치사율이 높아서 확진자 늘어나면 또 약간 조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아마 이걸 좀 반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겨울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조금 이제 진정되는 기미가 이 전문가분들이 한 1월에서 2월이면 정점 찍지 않을까 이 예상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내년 3월에 양회가 열리거든요.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 4월부터는 리오프닝으로 좀 풀 것 같아요. 부양책도 좀 세게 나올 것 같고 그럼 그런 것들이 내년 2분기 경기에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됩니다. 물론 시차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개월 후에 또 반영이 된다면 내년 적어도 3분기엔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종속이 돼요. 네. 네.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내년 하반기 충분히 한번 경기 회복 기대감 우린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중국부터 터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터닝하고 근데 미국은 좀 뒤늦게 좀 터닝하지 않을까 순서로 보면. 그래서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우려감은 갖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환율하고요 유가 금리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물가 꺾이기 시작했죠 실제. 이 물가를 대표하는 게 바로 유가인데 유가 많이 떨어졌고요. 거기다 킹달러 이제 끝났잖아요. 이제 지금 킹달러 얘기하신 분 없죠. 그렇죠. 네. 이제 왕관을 드디어 벗었습니다. 이 달러가. 그래서 사실 1년에 달러가 15%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. 근데 올해가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흐름이었죠. 근데 내년엔 그럴 수는 없고 이제 129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좀 옥죄했던 이 수입 물가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은 완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이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금리거든요. 네.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이 자금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 회사채 발행을 하면 이제 요즘에는 다 완판이 좀 조금씩 되고 있어요. 네. 돈이 조금씩 풀리고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 떨어지고 이제 CP 금리라고 그러죠. 기업 어음 금리도 지금 어젠가 그젠가 정말 이 CP 금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리스크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지표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다. 그래서 달러, 금리, 뭐 이 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
지금은 좀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좀 시각을 갖기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좀 어려운 게요. 지금 현상을 보면 너무 안 좋죠 아직도. 네. 그럼 팔아야 될 것 같고 비관론이 더 맞는 것 같고 네. 야 내년 1분기에 더 뭐 기업들 실적이 이제 다 망가질 텐데 아마 망가질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추정치를 이제 낮춰야 되거든요. 재고도 많고 이거 재고떨이 들어가면요 기업들 실적 깨져요. 근데 그게 아직은 추정치에 온전히 반영이 안 됐어요.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. 그러면은 그게 무서우면 증시가 또 빠질 텐데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좀 이게 놀라운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. 선반영. 선반영. 좋을 때도 선반영이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작년 3분기에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선반영. 그때 무슨 선반영이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미리 반영한 거 아니야. 작년 3분기에 수출이 역대급으로 계속 좋았어요. 네. 근데 주식시장은 반대로 계속 부러지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수출이 어떻죠? 지금 마이너스로 네, 나고 있죠. 꺾였죠. 예, 네. 꺾이고 있는데 주식시장 안 빠집니다. 잘 버티죠 예전보다. 그게 뭐냐면 이제 안 좋은 것도 미리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. 예,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뭐 경기 안 좋아지는 건 우리가 인정은 하겠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한국은행 총재 얘기대로 내년 3분기에 진짜로 터닝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뭐 주식시장이 그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가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제 저희 당사 입장은 이제 요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. 뭐 내년에 상저하고냐, 네. 뭐 아니면 상고하저냐. 근데 저희는 어떤 의견이냐면 상고하고예요. 상고하고. 다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. 네.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여전히 싸요. PBR 기준으로 0.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경기에 선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년 3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터닝을 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는 좀 내년 뭐 초가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는 명확히 모르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흐름은 2023년 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의견에 뭐 반대하시는 분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. 뭐 2천 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.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논리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놓을까 네. 이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누구도 정답을 좀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나와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저도 이제 좋게 보는 거는 여전히 좀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반도체. 지금 여전히 싸고 네. 주가도 빠져 있고 내년에 재고 많이 털면 24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뭐 반도체 좋습니다, 뭐 해운주 좋을 겁니다, 뭐 카카오 좋을 겁니다, 네이버 좀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. 왠지 아세요?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셔야 돼요. 네. 좋은 거를. 그러니까 왜 이게 좋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캐치를 하고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제 이런 좋은 방송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게 아니거든요. 그 정보가, 결국엔 남의 네. 거예요. 근데 그걸로 수익 내봐야 결국엔 나중에 다시 다 까먹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뭐 당연히 손실을 보면 손실 본 대로 까먹는데 단 하나라도 어떤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예를 들면 뭐 니켈이나 리튬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. 그럼 자기가 그거를 그 중에 물론 여기서 종목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자기가 직접 사업 보고서 찾아보고 실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리튬이 왜 좋지? 왜 좋은 거야? 이걸 본인 스스로가 한번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세요. 네. 그리고 그냥 사요. 좋다더라. 이러면서.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? 다음 날 샀는데 그게 급등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분은 거의 주식 투자로 거의 실패할 확률이 99%입니다. 왠지 아세요? 그건 그냥 운이에요. 초심자예요. 예, 그 바로 다음 날 가는 거는 거의 운인 경우가 되게 네. 많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투자의 팁은 없고 앞으로 주식은 그거잖아요.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.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나아질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나아질 기업을 찾으려면 공부밖에 없어요. 네, 좀 뭐 뻔한 얘기지만 요 글로벌 마켓도 좋은 공부가 되는 거고 네. 책도 공부가 되고 뭐 한국 경제신문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자기 루틴을 꼭 만들어 주세요. 1시간이라도
진짜 초집중을 해가지고 1시간이라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서 기업 분석을 하시고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. 싸게. 예,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좀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비쌀 때 사세요. 왜냐하면 쌀 때는 나만 혼자 사는 것 같고 이 회사 뭐 문제 있나 네. 자꾸 이제 그 생각 드는데, 이제 요즘에 중국 소비주 많이 올라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하거든요. 야, 중국 소비주가 이제 뜬대는데 내년 리오프닝 안 되는데, 근데 한 2, 3일 전에 화장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또 고생하고 있어요. 주가가 지금 네, 급락하고 다시 있죠. 내리죠. 예. 네. 그러니까 비싸지기 시작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쌀 때,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, 요럴 때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사이클 있죠.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성패 중에 하나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찰력 같아요. 네. 이걸 이제 꿰뚫어 보셔야 되거든요.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내가 반드시 그걸 좀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, 그 통찰력 기르는 거는 어쨌든 그게 당장 뭐 한 달, 두 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, 2년, 3년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못 하시는 게, 그게 한두 달은 하세요, 진짜. 저 주변에 봤거든요. 근데 하다 마세요. 왜? 네. 성과 안 나오니까. 네. 하다 재미도 없고, 그리고 약세장 만나면 떠나시게 되는 거죠, 사실은. 네. 그리고 또 한 1년 후에 시장 좋아지면 옆에 친구가 이 얘기를 해줘요. 야, 주식 다시 좋아졌대. 다시 들어와요. 또 비싸게 또 사세요. 맞아요. 네. 무한 반복입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. 힘들어도 지금 투자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투자 스톱하시고, 어차피 증시가 바로 V자 반등 안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리니까 어쨌든 이 기간을 좀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통찰력 기르는 공부도 해보시고, 제일 좋은 거는, 저는 통찰력 기르는 제일 좋은 건요, 그 증권사 리포트 중에 산업 보고서 있죠. 산업 예, 보고서요. 네. 기업 보고서보다. 네. 우리나라는 산업이 중요해요. 이 음. 회사들이 대부분 이 중간재 부품을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산업 공부하시고, 또 제일 좋은 거는 여기 한국경제신문도 신문 발간하잖아요. 맞습니다. 신문 보시는 것도 꼭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으시게끔 네.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정리해드리고 네. 자료를 열심히 드리는 역할이 네.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드네요.